예, 민주당의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과방위 간사를 맡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도 이 계엄 관련해서 그 내란 관련해서 뭐 질의가 있었다면서요. 예, 6일 날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데요. 아, 그저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상목 예. 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논의가 있어서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하는 그 김태규 대행이 항의를 하고 사표를 썼는데 이제 뭐 반려했다든지 이런 게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체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따져 묻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라고 저희가 해서 지금 군인들이 많이 구속된 상태고 예. 네, 현직 장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과정을 저희가 내란 행위를 묻는 그런 걸로 했더니 내란죄를 없앴다라고 지금 이제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공세를 펴고 윤석열의 그 대변인 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내란이라고를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이제 상투적인 얘기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취해왔던 갖가지 언론 탄압이라든지 뭐 가짜뉴스 운운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전 포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도 보면 그분이 이제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뭐 노용 방송이다. 그 MBC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 방송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KBS 이사, 박문진 이사를 취임 당일 날 그걸 이제 13명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MBC 박문진은 8월 13일까지가 임기 종료고 만약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임기가 마쳤다 하더라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임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KBS는 8월 30일이고 그래서 하자마자 이렇게 진행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건데 이렇게 무리한 것은 결국은 이제 8월, 9월에 이제 그 계엄에 대한 모의를 했고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KBS, MBC를 장악해야지만 계엄 사령부의 입장에 입각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 장악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번 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일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방송 장악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보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방통위 내부에. 결국 그거는 이제 불법한 일이기 때문에 방심위에다가 심의센터를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KBS, MBC, YTN, 뭐 CBS 그리고 심지어 뉴스타파 를 압수수색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런 소위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는 과정도 사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8월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벌어졌던 그런 일들도 사전 포석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이자는 지난번에 왜 뭐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냐고 막 방방 뜨면서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무위원은 아닌데 국무회의는 참석하잖아요.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참석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관 때부터는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대행이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게 있거나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제 참석을 하는데 최근에 직무가 거의 정지된 상황이거든요. 1인 구조기 때문에 무슨 방통위가 심의 의결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참석을 한 것 같고, 사실은 계엄 국무회의 때는 대상이 아니어서 안 갔고, 예. 그 뒤에 이제 최성목 직무대행 때 가서 그렇게 발언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뭐 그 주장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그렇다면 그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 선전이죠. 뭐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전체회의를 저희가 열었는데 예. 독감을 이유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청문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행위들, 일련의 행위들 예.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김태규 직무대행의 그런 거친 언사,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좀 준비합니다. 네. 이제 영장이 이제 나와서 과연 국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걱정되는 소식이 윤석열이 이미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안규백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혹시 의원님도 뭐 좀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3일날 그 체포영장 예. 발부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체포하는 과정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양이 뉴스요? 예, 예. 그 차량이 이동하는 이동한 게. 것이 예. 포착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뭐 거기 개 산책하고 5분에서 6분 정도 담배 피고 그거는 뭐 연기가 잡히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전자담배 피는 모양이죠. 예, 그러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산책했던 장면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뭐 허위 조작 정보다 그러고 이제 소송한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그 얘기가 다시 나왔고 경찰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던 걸 저도 보고 왔는데 사실은 경호처장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근거리에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경호차장, 본부장의 소재를 즉시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경호처장부터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네. 오전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총이 곧 있고요. 오늘 또 그 국회가 열리니까 아마 그 지도부 안에서는 더 긴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열리면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네. 특검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는 완전히 뭐 당도 아니고 뭐 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담화문 발표할 때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가 그때 예. 제가 귀에 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조직인 국민의힘이 아니고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44명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부가 가면 아무래도 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일부만 지금 간 건데 44명 플러스 더 가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초선 의원님들, 우리 야 6당 초선 의원님들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 했고 오늘도 탄핵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소재 파악을 빨리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44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태도일 거고 그다음에 공조본이 어떻게 하느냐. 저울질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불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체포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더 늦으면 그분들도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최 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는 점 포함해서 책임이 더더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어쩐 연유인지 계속 저러고 있는 게 좀
저희로서도 좀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좀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지금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서 예. 이제 그 이번 44명에 대해서 분류를 쭉 했는데 반윤, 비윤 그리고 찬탁했던 의원들 안에서도 내란 행위와 내란죄를 막 뒤범벅해가지고 마치 이번 탄핵 심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처럼 오도해서 좀 행동을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좀 한편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서 다음번 이제 오늘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관리를 하고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또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태도가 지난번보다는 좀 어렵게 흐르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일당이 다시 이렇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와 국민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는 짓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거기에 막 기름을 붓는 게 일부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네. 있고 정광훈도 있고 그런데 여론조사 뭐 이번에 뭐 평판 무엇인가 뭐 하는 데서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데 네. 이 여론조사 이 부분은 국회에서 어느 쪽에 들여다봅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설문 문항을 보니까 그 불법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예. 문항이 들어가 있고 또 한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가서 그 문항을 다 듣고 답을 해야지만 카운터되는 방식으로 이제 설문이 아니 그리고 진행이 첫 됐고요. 번째 질문부터가 잘못됐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인데 사실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설문 문항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건 여론조사라고 할 수는 아니,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직무가 있을 때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설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의 능력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부분은 설계 자체가 사실은 부당한 거죠. 예. 계엄을 선포하고 그 204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해서 지금 심문 중이고 이제 심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앙선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온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 이 문항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선관위나 또는 선거방송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여론조사 전반적인 거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상임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행안입니다. 행안위에서요. 그런 걸 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러는 것은 좀 단단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에도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방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유일임 방송심의위원장 여전히 체제이기 때문에 여당 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속심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그 탄핵 찬성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차단시켰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항공 참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방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할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신속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항공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 심의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 역시도 유일임 위원장이 동의가 돼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 답답함에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이 최상목이고 정부도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신속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저희로서도 좀 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지지율 40%라는 것을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4%라면 몰라도 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한테 지금 의지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게 영장 집행의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높아져서 공수처 무용론,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그 경호처 등 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백일화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으로 되고 이제 내일은 현안 질의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좀 사실이 좀 따져볼 일이지만 그 전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파악이 확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가 있고 그 연막이 나듯이 이렇게 그 진행되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저희도 오후에 국회가 열리면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근데 워낙에 이전에도 그 가짜 출근하던 것들도 드러났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자가 도망갔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거의 경찰은 어디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겠죠. 네, 경호처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경호처야 뭐 쟤네들이 빼고 돌리는 거니까 알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발을 3명을 했는데요. 예. 처장, 차장, 본부장 3명을 했단 예. 말입니다. 근데 부장, 경호 부장급까지도 입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500명 가량이 경호처 직원인데 보안 유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제보도 물론 고양이 뉴스에서 탐문을 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예.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예전에 국정원 여직원 정치 공작에 댓글 공작했을 때도 내부와 그다음에 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으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 경호처 내부에서도 반드시 정보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만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하는 경호실 직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경호실 직원이 지난번에 총알을 소지하라 예, 뭐 그런 예.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그 공포탄 지시가 쏘고 그다음에 실탄 쏴라 이런 그 것도 지시가 다. 예. 경호처장은 모른다는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라고 되지만 경호처장이 모른다는 얘기도 사실은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경호처장이 되죠. 모르고 어떻게 본부장이 예. 경호실 직원들에게 지시합니까? 그 군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말도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고 경호처장이 워낙에 정치를 하다가 경호처장으로 다시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본가 나중에 떡고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일단 법원이 영장을 2번이나 발부했는데도 저렇게 숨어서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저자야말로 기본이 안 돼 있는 네. 자인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저렇게 비겁한 짓을 보이고 있을 때 그래도 영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딱 나올 수 있게끔 가닥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최상목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민주당은 그러겠어요. 이자까지 탄핵을 하자니 참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고발은 직무유기로 해놨습니다마는
계속 두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쪽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쪽지를 펴지 않았고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예.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장관이 말이 안 되죠. 그걸 펴보지 않고 나중에 펴봤다라는 것도 거짓일 것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처리한 것도 사실은 국회를 무시한 거고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 거고. 합의를 한 거죠, 그거. 네, 그렇죠. 오만한 거고 더군다나 본인이 직무대행이라는 그 자리가 대통령의 계엄 내란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또 탄핵을 당하고 바톤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를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대행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문제도 사실은 일각에서 저희 당 의원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2일 날 심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월이면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4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요. 5번에 걸친 심리가. 그래서 늦지 않게 결론이 나려면 한 완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 지금 최상목 그 대행이 계속 지금처럼 뭉갠다면 탄핵을 명키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이 있어서 경제가 안정이 되고 대외관계나 신인도가 뭐 그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다. 미미하다. 오히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약화시키고 환율이나 이런 뭐 주가나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레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최상목 대행 적어도 여기까지는 봐주겠어. 근데 이것까지 안 하면 너도 탄핵이야. 뭐 이런 선이 어느 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적어도 그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의 판단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저는 한 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시점이 계속 미뤄진다면 그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다 여쭤봤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 말씀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보고 자기 전에 휴대폰 보고 중간에 깨서도 휴대폰 보고 혹시 이놈 안 잡혔나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일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쪽에 막 이렇게 모여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정의나 상식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걸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정말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큰 힘을 받는 걸 제가 네. 느낍니다. 오늘 한번 그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저희가 사실 계엄 발동하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1시에 국회의원 190명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계엄을 해제한 결의를 했고 그때 탱크 앞에서 용감하게 섰던 시민, 그다음에 언론인, 보좌진, 당직자들이 계엄군을 사실은 맨몸으로 막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유혈 사태가 없이 평화롭게 계엄을 해제시켰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12월 7일 1차 이제 계엄 탄핵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14일 날 계엄에 대한 탄핵을 이제 대통령이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다라는 거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이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물러나게 해서 온전한 대한민국 다시 만나는 세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물론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생각보다 단축되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말 평화로운 그러나 가열찬
현장에서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들과의 싸움, 사투,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투쟁이 사실 20대, 30대 청년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은 직접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돈을 보내서 이제 선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유명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전국에 또 바깥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세계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도가 진짜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진짜 하야하면 제일 좋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서 평생 내라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사형, 무기,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 그래서 면직을 해준다거나 사면복권을 해준다거나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도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요. 그다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오늘 만약에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되면은 또 저희는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윤석열 부부의 이 정말 대한민국 국정농단과 검찰과 경찰, 경호처의 이런 만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와 다르게 진짜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반드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일주일 됐고 곧 있으면 또 명절이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내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좀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상황을 고비고비마다 극복해 왔겠고 또 잘 지도하고 있고 지도부들이 의논을 물론 실수도 있고 혼선도 있지만 윤석열 부부를 반드시 감옥에 넣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에 매일같이 이렇게 불러서 의견을 듣는데 제가 더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죠. 뭐 네, 다른 맞습니다. 걸 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김 의원님이 좀 더 유쾌하신 분인데 상황이 지금 아니 저는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상상을 넘는 일들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짜 경호처를 이제 뭐 의원들이 발의를 했거든요. 경호처를 경찰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경호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충분한 검토와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의 경호처라면은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공약이었어요.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정부 종합청사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검토하다가 1년 만에 청와대에 계속 계시는 게 맞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청와대로 나오는 게 안 맞다라고 봤는데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공약을 했는데 옛날에는 청와대 근무했다고 그러면 참 최고의 영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제 윤석열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저 한남동 소굴은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들어간 돈이 아깝긴 하지만 저런 부끄러운 짓을 한 곳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예 폭발을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과의 이제 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개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일부 간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할 필요가 있죠. 이 한남동을 어떻게 아방궁화 시켜냈는지.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크림소다님께서 김현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님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김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